시애틀의 겨울은 비와 함께 시작된다. 흩날리듯 뿌리는 비는 이듬해 봄까지 시애틀 하늘을 기웃거린다. 그래서 시애틀 사람들은 커피를 찾는다. 어느 도시보다 진한 커피 향이 거리를 휘감는다. 저 멀리 설산에 태양의 축복이 빛나는 날이면 시애틀 사람들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된다. 그리고 해저문 거리는 짧은 노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나는 보슬비의 잠 못 이루는 감성의 도시 시애틀로 간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10시간을 날아 미국 북서부의 관문인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다. 긴 해안을 깬 시애틀은 일찍부터 북태평양의 관문으로 발달했다. 경제적 풍요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덕에 시애틀은 미국인들에게 늘 선망의 도시로 꼽히고 있다. 내가 받은 첫 느낌은 어느 대도시보다 깨끗하고 세련된 감각의 도시라는 인상이었다. 시애틀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람선을 타는 것. 호수와 운하, 그리고 시애틀 마천루를 두루 섭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발한 지 10여 분 지났을까 가이드의 설명이 바빠진다. 눈앞에 수상 가옥촌이 펼쳐진다. 동남아 등지에서 보던 그런 수상 가옥들이 아니다. 별장처럼 알록달록 꾸민 데다 집집마다 반짝이는 보트나 요트를 갖춰놓고 있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린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촬영한 장소란다. 극중에서 아내를 잃은 톰 행크스가 아들 녀석과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바로 그곳이란다. 섬처럼 떠있는 집. 그래서 톰 행크스는 더 외로웠는가 보다. 영화의 추억을 뒤로하고 배는 바다로 향한다. 도착한 곳은 하이렘 운하, 유니온 호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다. 높이가 다른 호수와 바다의 수위가 맞춰지기까지 잠시 이곳에서 기다린다. We are getting the boat ready to basically use the locks, which is an elevator for the boats, taking us from the freshwater level, which is higher always than the saltwater. 90여 년 전 준공된 운하는 긴 세월의 끄떡없이 그 몫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시애틀 크루즈 관광의 대표 명소가 되었다. 운하를 통과하자 잔잔하던 물결은 이내 거센 파도로 바뀐다. 태평양이다. 바다 저 멀리 해발 4,392m의 설산이 어슴풀에 들어온다. 잠시 후 태평양 연안에 우뚝 솟은 시애틀의 마천루가 고개를 내민다. 반짝이는 빌딩에서 이 도시의 윤택이 느껴진다. 특이한 모양으로 눈길을 끄는 스페이스 니들은 시애틀의 랜드마크다. 나는 먼저
스페이스 니들이 자리 잡은 시애틀 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운타운에서 모노레일을 탔다. 이 모노레일은 1962년 열린 세계 박람회를 위해 건설됐다. 스페이스 니들은 1962년 박람회의 상징 건축물이다. 시애틀 센터는 그 후 다양한 테마파크가 들어서며 시애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공원의 한가운데 인터내셔널 분수는 눈과 귀가 즐거운 음악 분수다. 음악이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장쾌한 오케스트라가 펼쳐진다. 해맑은 동심을 지켜보는 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시애틀은 락 음악의 성지로 통한다. 천재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와 1990년대를 풍미한 락 밴드 너바나가 이곳 출신이다. 이색적인 디자인의 이 박물관은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한 뒤 기타를 부수는 장면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2층) 전시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탑을 쌓은 기타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2층 건물 높이의 탑을 쌓는 데 쓰인 기타만 500여 개. 세상에 기타란 기타는 다 모아놓은 듯했다. 그의 무대 매너는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는데 입구엔 그가 입던 의상이 전시돼 있다. Jimi Hendrix wore this outfit at the Isle of Wight Festival in 1970. It's a very flamboyant costume that he wore. And then he also, Mitch Mitchell used this drum set throughout the Jimi Hendrix experience, and Noel Redding's bass that he played as well. 박물관 측은 제한된 범위 내의 촬영만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입장을 허락했다. 지미 핸드릭스가 생전에 쓰던 기타와 자료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왼손잡이 기타가 없었던 당시 지미 핸드릭스는 오른손잡이 기타 줄을 거꾸로 장착한 기타를 쳤다. 전시된 기타 중 하나는 부러진 채 그대로다. 공연 후 지미 핸드릭스는 기타를 부수곤 했다. So he definitely had a very different way of playing the guitar. Because the guitar was upside down, the tremolo bar would actually be on the top instead of the bottom, and so he was able to manipulate that with his arm instead of his hand like you would if you were a right-handed guitar. 전시실 한켠엔 그의 작사 노트도 있었지만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한층 위엔 사운드랩이란 체험관이 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드럼과 전자기타, 키보드를 쳐볼 수 있는 곳이다. 이들 중에 제2의 지미 핸드릭스, 아니 그 이상의 스타가 생겨나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Yeah, I feel very good here. I Pretty like, nice. I like learning history about guitars and who has played them. It's very and interesting to me. Very interesting. Practice some more and then
once I get to a whole nother level, then I can start playing more professionally. 음악 박물관을 나오면 높이 185m의 스페이스 니들이 버텨서 있다. 꼭대기 모양이 마치 우주선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를 주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티켓을 샀다. It'll just take us 41 seconds to get to the top. We're going 10 miles an hour to 520 feet up in the air. Total height of the building is 605 feet or 184 meters. We're 60 stories high, 7th tallest in the city of Seattle. 전망대에 올라서자 눈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린다. 이 맛에 사람들은 전망대를 찾는가 보다. 시애틀 깊숙이까지 새를 뻗은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다운타운 고층 건물들까지 막힘없이 이어진다. 검은색 빌딩이 시애틀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한다. 다른 한쪽으론 유니온 호수가 싱그럽게 빛난다. 쪽빛 호수와 푸른 숲을 지닌 시애틀은 에메랄드 시티란 별명을 지녔다. 화창한 날씨 덕에 1년 중 2달밖에 볼 수 없다는 레이니어 산을 보는 행운을 누렸다. 해발 4,392m의 만년 설산이 이렇게 도시 가까이 있다니 레이니어 산은 시애틀의 듬직한 수호신인 듯 싶었다. It is beautiful. I love the ocean. The ocean, it's a beautiful sight here, and seeing the mountains back behind, it's a pretty place. We're not from here, so it's impressive to us also. 전망대에서 한층 내려가면 특별한 식당이 있다. 오늘같이 맑은 날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빈자리가 좀처럼 나지 않는 곳이란다. 나는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준 교민 부부와 함께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 식당이 유명한 까닭은 바로 360도 회전하는 식당이란다. 24분에 걸쳐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손님들은 다양한 각도의 시애틀을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시애틀의 미혼 여성들이 가장 프로포즈 받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식당이라고 한다. 그것도 오늘같이 노을 고운 저녁에. 여느 곳처럼 반복되는 노을이 아니기에 시애틀의 노을은 더욱 강렬하다.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도 고운 무늬가 하나씩 새겨진다.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가 점점 젠 걸음을 하고 있었다. 브로드웨이는 밤이면 기지개를 펴는 거리다. 나는 이 거리의 초입에서 지미 핸드릭스의 동상을 만났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했던 지미 핸드릭스가 마치 시애틀의 문화 아이콘인 듯 했다. But I can stand and look like him from the show. It's alright. I can do that. However, we need a real guitar for you to have a good photo of what we'd actually look like. 시애틀의 중심 언덕에 자리 잡은 브로드웨이는 청춘의 거리다. 한때 히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의 자유분방한 전통은 여전히 이어진다. 브로드웨이의 거리를 걷던 나는 발자국 모양을 한 청동판들과 마주쳤다.
발자국에 번호를 매기고 군데군데 화살표로 이어놓은 특이한 청동판들. 표지판을 보니 왈츠 스텝이라고 적혀있다. 연인들에게 이곳은 안성맞춤의 애정 표현 장소다. 바닥에 그려진 대로 발을 옮기는데 어째 불안하다. I can't do this. We tried. Don't let this be a reflection of Seattle's dancing ability. Male step and there's a female step, and we're gonna try to dance this. Would you show me? Sure. Okay, let's. 지나가는 또 한 커플에게 춤을 부탁했더니 선뜻 청을 들어준다. 자세를 잡는 것부터 이전 커플과는 사뭇 다르다. 대로변에서 왈츠라니 쑥스러울 법도 할 텐데 두 사람의 춤은 가는 길까지 이어진다. 다시 길을 나서니 이색적인 거리 미술전이 열리는 곳이 있었다. 갤러리마다 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놓았는데 전해지는 느낌이 강렬했다. 비디오 아트와 입체적 표현을 활용한 실험적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니 미술 갤러리가 아니라 이발소 등 상가 점포였다. 가게 입구엔 이사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왜 이런 곳에서 전시회를 연 걸까? Sure what it is. I know that this building is being torn down to make way for our light rail station that's going to be in here, and so all these buildings have been cleared out. And I think it's just a way to use the space until they get demolished. So it's just some public art, some local artists, free art space. 철거 전까지 흉물로 남을 빈 점포에 예술의 옷을 입힌 작가들의 마음이 아름다웠다. 화실과 갤러리에 머물지 않고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선 예술가들의 노력 덕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잠시 마음의 휴식을 얻어간다. 늦은 밤 사람들이 가장 북적거리는 곳은 역시 술집이다. 나는 이날 특별 이벤트가 있다는 한 술집을 찾아갔다. 주로 호프를 마시려는 젊은이들이 찾는 주점이다. 이 집에선 매주 수요일이면 오픈마이크라고 부르는 노래마당이 펼쳐진다. 시애틀의 술집에선 흔히 있는 일이란다. Poetry or karaoke. just playing drums on your chest for 3 chest minutes. drumming.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Spoons. Perform haircuts. Yep.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It's your time. Yeah.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노래 자랑인 셈이다. 콘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은 있기 마련. 노래 경연은 밤 늦도록 이어졌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전광판이 드문 시애틀의 야경은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스르르 눈이 감길 편안한 불빛이다. 아무리 역사가 짧은 도시라 해도 그 나름의 뿌리는 있는 법. 파이어니어 광장은 시애틀의 탄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다.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광장에선 문화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마림바라는 건반 악기를 연주하는 자메이카 전통음악 편곡이다. 나이를 잊은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동상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다. 150여 년 전 이 지역 인디언의 마지막 추장이었던 시애틀의 동상이다. 시애틀은 바로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파이어니어 광장의 입구엔 원주민들의 문화유산인 토템폴이 우뚝 지키고 있다. 그런데 원래 알래스카에 있던 이 토템 나무 기둥이 이곳으로까지 옮겨오게 된 사연이 흥미롭다. It's pretty well known that this one was stolen in 1899. It's a little embarrassing. The Tlingit were fishing and they left their village unattended. That afternoon, a big ship sailed by the village. On the way to Seattle, they saw the totem pole and thought it would make a nice souvenir. And they did cut it down. And it was stolen by a group called the Seattle Goodwill Committee. It's a little embarrassing, but we did apologize and paid for it. 인디언 원주민의 땅을 빼앗은 뒤 백인들의 도시 시애틀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나는 시애틀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클롱다이크 골드러시 역사관을 찾았다. 도시 초기의 사진과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자그마한 전시관이다. 어업과 목재 벌목이 주요 산업이었던 시애틀을 바꿔놓은 것은 금이었다. 1896년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주 일원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이다. 캐나다에서 캔 금이 미 전역으로 유통되자면 최북단의 시애틀 항을 거쳐야 했다. The people of Seattle had heard about this ship before it arrived, and there were 5,000 people at the dock to watch these millionaires carrying their gold dust off of the ship. Some of the bystanders were hired to help carry the gold off of the ship. 5천여 명의 군중들이 첫 배를 맞이했다니 골드러시의 열풍이 절로 느껴졌다. 알래스카로 향하는 골드러시 선박 행렬과 함께 시애틀은 보급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이후 시애틀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파이어니어 광장 지역은 사진 속의 빌딩들이 걸어나온 양 고색 창연하다. 붉은 벽돌을 써서 빅토리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건축들이 당시 유행이었다. 파이어니어 빌딩은 그중 가장 빼어난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대문 위에 위엄있게 쌓아올린 아치며 미끈하게 뻗은 기둥이 주인의 재력을 말해주는 듯하다. 골드러시 당시 금광 회사들이 이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고 한다. 파이어니어 지역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여행은 언더그라운드 여행이다. 이곳은 원래 구 도시의 1층 상점가였다고 한다. 그러나 1889년 대화재 후 도시를 재개발하며 불탄 상점들이 그대로 지하에 남았다. 버려진 창문틀과 변기 등이 이곳이 사람이 살던 곳임을 짐작케 한다. 은행도 화마를 피할 수는 없었다. 큰 화재에도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데 그럼 이 금고의 돈은 어떻게 됐을까? 100 acres were destroyed.
나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서야 옛 도시의 자네들이 지하에 남게 된 까닭을 이해할 수 있었다. But that far, this way you could reshape the landscape, but you wouldn't have to shut down businesses. Just do one block at a time, put a wall at each curve. It's a big job. You put a wall around the block, circle the block, then that trough is what you've got to fill in as the dirt comes down the hill in carts and wagons, and then they raise the streets. That's why we have underground. Does that make sense? Well, the tank is there, yeah, but it's way up there. 시애틀은 불탄 도시를 복원하며 언덕에 흙을 끌어다 도심 지면을 3m 높였다. 이 덕에 고질적인 하수 역류 문제도 해결했다고 한다. 누가 지하에 묻혀버린 화재 현장이 귀중한 박물관이 될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시애틀의 별명 중 하나가 레이니 시티, 즉 비의 도시다. 특히 10월 말부터 3월까지 겨울 우기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우리의 장맛비와는 달리 빗줄기는 가늘다. 그래서일까? 거리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보슬비를 피하는 데는 오히려 모자가 제격이다. 방수 옷에 후드를 덮어 쓴 사람들. 비 내리는 시애틀 거리의 가장 흔한 패션이다. 춥고 습한 겨울비 탓일까? 시애틀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각별하다. 세계의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시애틀에서 시작됐고 거리 곳곳에 독특한 맛과 분위기의 커피숍이 넘쳐난다. 시내 캐피털 힐 쪽에 위치한 한 모퉁이 커피숍을 찾아가 봤다. 주로 젊은이들이 단골인 듯했다. 에스프레소 커피 값이 3,000원을 넘지 않았다. 나는 모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커피점 안 풍경을 찬찬히 구경해 보기로 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세계에 몰입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게임일까? Okay. 십자 말풀이 게임이다. Sorry. I'm gonna do it. 사실 아까부터 그림을 그리던 이 사람에게로 계속 눈길이 갔었다. 커피점 안에 작은 화실을 차린 듯하다. 주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작품에 빠져 있다. Soldier has come into like an old temple. I use like Egyptian type images in it, and he is fighting two dragons. 애니메이션 그림이었다는 사실에 순간 웃음이 삐져나왔다. I'm trying to get into the video game industry as a concept artist, but I've been working in 3D animation as well. And I was a fine artist for a while, but I was always poor, even though I would get into galleries. But I really needed to make more money, so this is my new direction. Is 한쪽 벽을 가득 메운 서가는 이 커피점의 독특한 풍경. 그 아래엔 독서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즐기는 듯하다. People just pretty much leave you to yourself to do what you want to do. Yeah, and unless you provoke some sort of attention, I guess. Yeah, they just leave you to do what you want to do, which is nice. I appreciate that because I want to be left to do what I want to do. I want to be left alone. Yeah.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한 쉼터다. 시장을 들어서면 곳곳에서 연주자들을 만나게 된다.
러우컨이라는 밴드의 이름이 궁금해 물었더니 직접 옥수수를 보여준다. 옥수수처럼 건강한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란다. Uncut corn, yeah, that's us. 파이크 플레이스 시장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이곳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1호점은 주변의 시장 가게와 잘 어울리는 수수한 가게다. 1971년 이 자리에서 판매한 커피는 이른 아침 바닷가 시장 상인들의 몸을 덮여주는 히트 상품이었다. 서민들의 커피가 럭셔리의 대명사가 된 것은 아이러니다. 관광객들까지 가세하며 시장은 북새통을 이룬다. 어느 가게보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곳은 역시나 공짜로 음식을 맛보는 데다 간단하게 빵을 찍어 먹거나 샐러드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오일을 파는 가게다. 전 세계 웬만한 오일은 다 맛볼 수 있단다. So Sunrise Tomato Balsamic Oil, it's made in Spain and it's bottled in Napa Valley. But this one's really good. It's got a nice sweet flavor to it. It's really good on chicken, any kind of salad, baked bread. Really great on any kind of pasta. Definitely one of my favorites there. So. 파이크 플레이스 시장은 시애틀의 역사나 마찬가지인 유서 깊은 시장이다. 풍부한 농산물에다 훈훈한 인심이 있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푸근함이 느껴졌다. 시장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곳, 바로 이 생선 가게다. 알래스카 바다에서 건져올린 큼직한 생선들이 가득하다. 몽크피쉬? 아귀를 닮은 듯하다. 점원들의 장난에 걸려들었다. 이 가게의 트레이드마크, 생선 던지기다. 시애틀의 홈팀 메리너스의 배터리만큼이나 호흡을 잘 맞춘다. 이 광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 가게 앞엔 늘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다. 사진에 몰입하더라도 방심은 금물. 주워 보니 가짜 물고기다. 생선을 던지는 이 가게의 전통은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됐다. More or less because we're lazy. It's easier for us to get fish from one place to another instead of having to walk it. That way I can throw it and it's, fun for the crowd to take a look at it and all that stuff. It basically came out of just being lazy. 장난을 듬뿍 섞은 생선 던지기 광경은 시장에서 펼쳐지는 한바탕 소국처럼 느껴졌다.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들은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Now catch it! Catch it! What are you gonna do? Yeah! How about DJ? How about DJ? 직접 만져까지 보았으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것이다. When I caught it, I'm surprised I actually got it. I didn't think I would. It's really slippery. It actually hit my arm and then I caught it, so I think I cheated a little bit, but it was pretty cool. 시장 안쪽으론 잡화점과 공예품 가게들이 이어진다. 호루라기 같이 생긴 오카리나 악기를 파는 가게다.
우아한 소리를 내는 오카리나는 대개 도자기로 만든다. These are based on an Italian to English line. So they play do, a deer, a female deer. Yeah, do, re, mi, fa, sol, la, ti, do. These are handmade by my friends in Mukilteo. Page. More instructions. 친절한 여주인은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며 부는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 I simply blow in. Then I take my peace symbol fingers. I use those fingers to hold, and I wiggle them and I blow.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어찌 안 살 수 있나. 비치색으로 하나 골랐다. 한참을 돌아다녔더니 출출하다. 수산물을 좋아하는 내 입맛에 딱인 식당이다. 가격도 부담 없고. 이곳 사람들이 던지니스 크랩이라고 부르는 알래스카산 대게다. 찜통에서 막 꺼낸 대게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시애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합조개 스프와 함께 드니 든든한 한 끼가 된다. 시애틀은 첨단 산업 도시다.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등이 여기에 있다. 보잉 비행박물관은 비행기 박물관으로선 세계 최고다. 이곳에 가면 무엇보다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탈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탄 이 비행기는 닉슨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퇴역했다. 비행기 안은 어떤 모습일까? (50년) 전 비행기라 그럴까? 생각보단 수수했다. 장관들 좌석에 이어 참모들 좌석. 마지막 이곳이 This is the area where the president stayed. He would sit here with his party, and this compartment here is the communications compartment, which was a private compartment for the president. 대통령의 하늘 집무실. 몇몇 참모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이 공간은 60년대와 70년대 초 미국 순방 외교의 핵심이었다. 에어포스 1이 당시의 일반 여객기와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통신실에 있다. 백악관을 떠나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He had special communications from here to anywhere in the world. Could talk by radio or backup communication systems in case he had to be contacted from the White House. 호기심에 대통령의 화장실은 어떤지 들여다봤다. 일반 여객기 화장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한 시절 최고의 권력자들을 싣던 비행기는 조용히 박물관을 지키고 있다. 비행 박물관의 내부 전시장을 들어서자 비행기 박물관에 왔음이 실감났다. 세계 최초의 비행기에서부터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비행의 역사가 한눈에 그려진다. 검은색 이 비행기는 세계의 불가사의 항공기로 꼽히는 블랙버드 정찰기다.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마하 3이 넘는 괴력을 자랑했지만 비싼 운영비 때문에 퇴역했다. This is a Wright Flyer. It's the first manned airplane ever to be flown. It was flown in 1903.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던 플라이어 기 실물 모형이다.
늘 처음이 어려운 법. 이들 형제의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13년 뒤 보잉 공장에서 첫 비행기가 조립됐단다. 이 전시실은 첫 비행 공장 레드반을 그대로 옮겨 재현했다. 고무 피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비행기를 만드는데 나무를 썼다는 게 신기하다. 기술의 진보는 전쟁과 함께 이루어졌다. 보잉 또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성취 뒤엔 늘 그림자가 있다. 시애틀은 물의 도시이기도 하다. 유니온 호수와 워싱턴 호수, 두 개의 큰 호수가 도시를 감싸고 있다. 호수를 따라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화창한 주말이면 배들이 호수를 수놓는다. 하이레 문화는 시애틀 수로교통의 관문이다. 호수가 벌목선들이 드나들던 이곳을 이제는 요트 행렬이 애용하고 있다. 이 운하엔 특이한 시설이 있다. 바로 물고기들의 이동 통로다. 댐에 막혀 길이 끊긴 회기성 어류들을 위한 특별한 물길이다. 지하엔 물고기들의 이동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Well, there's two fish right back here. Okay, look at here. Here they are, right here. Two coho, right here. Look how big that one is. The one in the back is a male. He's getting the hook nose, the big hook nose, and the other one is a female. They're already. 막 첫 번째 통로를 통과한 연어였다. 물고기에겐 길을, 사람들에겐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해주었다. This little opening right here is a connection to the step below. So when salmon come up the ladder, they come through bottom openings and go up the ladder. They don't jump up our ladder. Lots of fish ladders, they have to jump, but not here. They go. 물고기 통로를 90년 전에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호수를 둘러보는 김에 수상가옥도 자세히 보고 싶었다. 시애틀엔 약 500여 채의 수상가옥이 있단다. 수상가옥 사이로 난 골목을 따라 마음씨 좋은 한 아저씨의 집을 찾아갔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내부는 널찍했다. 제일 부러운 건 역시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전망이었다. Breakfast in the morning or in the afternoon, a little sip of wine sometimes, and we find that it's a nice place to sit and enjoy our friends and their boats and to watch the weather and the world go by. It's like we just love it out here. We feel very, very lucky. 집 앞엔 요트 정박장이 딸려 있었다. 수상 가옥의 장점 중 하나가 손쉽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We do use the boat several times a year minimum. We try to take little vacations up into the San Juan Islands, the Canadian Gulf Islands, and sailing up towards Alaska. 부부는 7년 전 은퇴하면서 수상 가옥으로 이사해 왔다. 부인은 정원이 없는 집이 탐탁치 않았지만 물가에서 살고 싶다는 남편의 뜻을 따라줬다. 그러나 수상 가옥의 매력을 발견하면서 부인은 이제 이곳에 완전히 정을 붙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는
혼자보다 좋은 사람과 같이 볼 때 더욱 아름답다. Being on the water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our life. It's very peaceful, it's calming, it stirs the emotions, it does a lot of things for people, and it comes from a lot of different parts of our inner soul. Yeah. 노 부부의 삶이 잔잔한 호수를 닮았다. 시애틀에 오면 꼭 한번 보고 싶은 곳을 찾아 떠났다. 바로 올림픽 국립공원이다. 서쪽 해안가를 지나자 침엽수 우림이라 불리는 특이한 숲이 나타났다. 침엽수 밀림이다. 올림픽 국립공원은 연 강수량이 3,400mm나 되는 특이 기후지대다. 그래서 보기 드문 침엽 우림이 형성돼 있다. 또한 위로 올라가면 빙어와 만년설을 만날 수 있는 경이로운 곳이다. 나는 국립공원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호레인 숲 탐사에 나섰다. Rather than move back and forth. 테란? 길 앞쪽에 사슴을 보라고 관리인이 손을 가리킨다. 루즈벨트 사슴이다. 좋아하는 풀을 찾아 도로가로 자주 내려온다고 한다. 숲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쯤 가자 엽서에서 본 이끼홀이 나타났다. 마치 반지의 제왕 영화 속에 들어온 듯 신비로운 숲이다. 두툼한 이끼들이 나무들을 온통 휘감은 탓에 이끼나무처럼 보인다. 이 지역의 유별난 비와 습기가 만든 희귀한 광경이다. Here we are in a grove of big leaf maples, and you can see that these trees love the moss. And let's have a look just really at this complex community of mosses on this. You can see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right here, just where the palm of my hand is. And the loads are incredible. You can see, my hand can just disappear into here. 올림픽 국립공원까지 와서 만년설을 안 보고 가면 후회할 일. 나는 산 정상을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다는 허리케인 리지를 찾았다. 전날 안개비 때문에 걸음을 되돌렸던 씁쓸한 마음을 아침 햇살이 단번에 날려버렸다. 해발 2,000m대의 올림픽 산맥은 눈이 많이 내리는 까닭에 정상에는 늘 눈으로 덮여 있다. 산맥의 최고봉 올림푸스 산이다. 만년설 아래로 여러 개의 빙하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순백의 설산을 보며 잠시 눈과 마음의 피로를 씻는다. 올림픽 국립공원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또 하나의 매력은 온천이다. 쌀쌀한 날이면 노천 온천의 진가는 더욱 도드라진다. 내가 찾아간 이곳은 유황 온천이었다. 계란 썩은 냄새가 진한 물을 우크라이나 관광객은 연거푸 마셨다. Very tasty. Very tasty. Very good. But there's some other quality to it because of the minerals, you know, the smell, the air, so forth,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from the source, you know, the inlet and so forth. It's just like, it's almost like like when you feel the mineral salts that are put in a bath.
나는 온천에 몸을 담근 채 시애틀에서의 기억들을 천천히 갈무리했다. 손 뻗치면 닿을 듯한 거리에 올림픽 국립공원과 레이니어 산을 둔 시애틀은 행복한 도시다. 어딜 가나 음악이 들리는 도시. 시애틀은 낭만의 도시다. 커피가 있어 시애틀은 살만하다. 그들은 에스프레소에서 진한 향의 감성을 추출한다. 열흘간의 시애틀 여행은 무뎌져가는 나의 감성에도 보슬비를 내리게 했다. is when I fall.